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달에는 디톡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디톡스 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 토픽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어 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디톡스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디톡스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디톡스 생활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항상 접하는 독소가 있고 영양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항산화제 또 뭐 비타민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이해하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디톡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detoxification, 이것의 약자입니다. 디톡스. D라는 것은 없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톡스라는 것은 독소라는 뜻이죠. 그러면 독소는 무엇이고, 또 영양소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항산화제, 또 항암, 항암제,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이제 세포 차원에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죠. 세포. 이 세포는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또 여기 세포에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핵 안에 이렇게 꽈배기 형태로 되어 있는 DNA,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전인자, 그 다음에 이제 핵 바깥에는 이제 다양한 또 그 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세포 안에도 이제 세포에 해독을 해주는 그러한 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포의 해독 기관이 라이소솜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어로 좀 표기를 했는데, 이 라이소솜은 그 나쁜 것들을 분해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또 다른 그 기관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ER이라는 것이 있어요. ER. 이게 emergency room이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endoplasmic reticulum이라고 이제 복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포의 간 역할을 해주고요. 이것은 이제 해독하는 그 기관, 소화 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 안에도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소위 이제 독소라는 것은 이 세포가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를 해하거나 또 생명체를 죽게 하는 것을 독소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제 독소하면은 뭐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떤 게 독소가 있습니까? 흔하게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독소일까요? 독소가 공기에 독소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양소가 아닌 음식 안에도 독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학물질도 독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것을 해독해내지 못하거나, 또 우리 몸이 영양소로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세포의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세포가 죽거나 하게 하는 것을 이제 독소라고 합니다.
이 공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독소가 있고요. 그다음 음식 속에도 이제 독소가 있는데 어떤 것이 독소의 역할을 할까요? 음식 속에 이제 그 독소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기관적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기관도 또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우리 몸의 그 혈관, 그렇죠? 사실은 그 혈관이 이제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혈관에 독이 되는 것, 혈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먼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한 거, 뭐 희귀한 독소 말고 혈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혈관을 좁게 하는 것을 독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렇죠? 콜레스테롤. 근데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이 과잉 섭취되었을 때 그것이 독이 되는데 그 적당하게 섭취됐거나 또 전혀 섭취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만들어져서 세포막에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잉 섭취되거나 과잉 분비됐을 때 혈관을 막는 독소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혈관을 맑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해서 이제 혈관을 해독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음식을 이제 끊거나 또 아니면 단식을 하고 이제 그 혈관을 맑게 하는 음식을 뭐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또 한 달씩 이제 먹으면서 그 혈관을 이제 맑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 혈관 그 디톡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혈관의 대표적인 소위 독소를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다 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독소가 특별한 거 말고 이제 영양소 자체도 독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죠, 사실은. 적당하게 있으면은 그것이 영양소인데 지나치면은 독소가 되는 것이 또 당입니다. 당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많이 섭취가 됐을 때 이 당분이 또 지방질로 변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독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음식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서 독이 되는 우리 몸의 건강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가 그 독소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독소의 역할을 할까요? 동물성 지방. 동물성 지방. 왜 동물성 지방이 독소가 또 될까요? 식물성 지방은 실제적으로 우리 혈관에 들어가서 응고가 되거나 또 혈액에 들어가서 그 면역체를 작동시키질 않습니다. 면역체를 작동시키는 것이 사실 병균을 싸우기 위해서는 좋지만 음식을 먹었는데 면역체가 가동이 되면은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또 혈관이 좁아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질 자체도 이게 이물질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물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동물성 지방도 혈관 속에 혈액 속에 들어가서 독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성 지방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도 동물성이면 단백질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단백질도 역시 이물질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물질 취급을 받으면 혈관 안에서 이제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혈관에서 이제 이 혈관을 지키는, 제가 좀 크게 그리는 겁니다. 사실 세포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면역체가. 근데 이렇게 이게 거식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백혈구 중에서 이게 백혈구인데 거식세포예요. 또는 대식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식세포 또는 대식세포가 이제 이 동물성 지방질을 공격해가지고 이것을 쓰레기 처리를 해야지 이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없을 만큼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피가 탁해지는 거죠. 근데 식물성 지방은 이 혈관 속에 들어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증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염증을 우리가 한문으로 표기하면은 이 불화자를 2개를 쓰잖아요. 근데 이 백혈구가 작동하고 백혈구가 이 쓰레기를 치우는 그러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들이 온 몸속에서 많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뭐 혈관에 독이 생긴 거죠, 소위. 그래서 이제 해독 작용을 한다 하는 그것에 이제 생활 차원에서의 그 해독은 우리 당연히 적당하게 섭취됐을 때 영양분이 돼야 할 것이 영양분이 되지 않고 생명을 앗아가는 세포에 올바른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활 속의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준호 박사님,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이 해독작용이 더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돼지고기가 더 좋은 상황도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이제 사육하는 그 과정이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깨끗한 곳에서 사육이 됐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사실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심장이나 혈관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둘 다 이제 포화지방과 또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2가지 질병에 있어서는 쇠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조금 더 이거는 혜택이 있네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데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금속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탄광이나 또 어떠한 공장에서 나오는 그 물을 그게 해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옛날에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돼지고기를 함께 섭취를 하면 돼지고기가 사실 중금속을 흡착하는 그러한 역할이 쇠고기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돼지고기가 중금속 해독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돼지고기도 아주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들 이제 강의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금속을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이 동물성 지방 또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을 탁하게 하고 또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은 돼지고기가 오히려 더 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사육됐을 때 중금속을 해독하는 작용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해서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우세한 것도 아니고 또 여전히 둘 다 동물성 지방질이고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속에서 불이
두 개나 지금 생기는 거죠. 두 번 불이 나서 이게 염증이 생기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서, 혈관 속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 염증이 우리의 그 신진대사 차원에서 독소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소로 작용을 하면 혈당도 제대로 연소하지 못하고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는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염증이 사방에 끼게 되면 관절염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염증이 두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두뇌가 명석하지 못하고 또 노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포를 보호하고 또 다른 세포에게도 좋은 건강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양분도, 영양소도 과잉 섭취됐을 때 독소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디톡스 원칙의 그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그 한국에 가시거나 또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암과 투병하기 위해서 또 심장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이제 3주 동안 하신다 하는 것은 가능하시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꼭 그런데 가서 디톡스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디톡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는 것이 너무나 바빠서 그 시간을 떼어가지고 이제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는 것,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이 디톡스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생활의학을 통한, 생활을 통한 디톡스. 그래서 디톡스가 이제 생활의학화되는 그러한 삶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가끔가다 3개월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그 디톡스 요법은 생활의학이라기보다는 급한 불을 잠깐 끄고 그 다음에 또 옛날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매 끼마다 매 순간마다 디톡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디톡스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혈관에 대해서 혈관이 어떻게 이제 독소로 이제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영양소입니다. 우리 두뇌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가 당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방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당분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채소와 과일, 그 다음에 곡식, 이렇게 당분을 섭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주로 콩과 견과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질은 주로 이제 올리브 기름, 뭐 올리브도 있고 콘도 있고 다양한 기름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독소가 되지 않는 그 영양소를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항산화제나 항암제, 이것이 이제 음식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 이런 당분, 단백질, 지방질, 이것은 항산화제나 그 항암제가 아니고요. 그 항산화, 항암, 그다음 항노화, 이 세 가지는 다 같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은 항암 작용을 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은 항노화 작용도 합니다. 세 가지를 다 싸워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무지갯빛
무지갯빛이 나는 음식이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5컵에서 7컵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드시지 못하니까 이제 디톡스 요법에 가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제 즙을 내서 하루에 뭐 3잔에서 8잔에서 10잔까지 이것을 마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무지갯빛이 나는 주로 이제 채소와 과일이 되겠죠. 물론 이것이 영양소이긴 하지만 그 영양소에 있는 그 빛깔이 이 항산화제, 항암 효과, 항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 디톡스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루에 한 3컵 정도까지 드시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이제 7컵, 10컵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농축이 돼서 과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생활이 아니라 그것도 치료가 되겠죠. 치료가 아주 부족한 사람들은 치료가 일단은 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그것도 몸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독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으셨죠? 사실 과한 것은 못한 거랑 마찬가지다. 부족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섭취하게 되면 여전히 세포는 그 부족하면 결핍 때문에 죽어가고 과하면은 과잉 때문에 죽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소와 영양소와 항산화제, 항암제의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서 가서 디톡스나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스 테라피를 하는 것, 주스를 잔뜩 드시는 것을 디톡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 삶 속에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과했는가를 진단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진단하는 것은 이것을 보시면 돼요.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아침에 영양소, 곡식과 채소와 과일, 근데 콩과 견과류, 그 다음에 기름, 주로 이제 올리브나 콘오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얼만큼 내가 섭취를 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영양소가 내가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5serv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소 5serving. 내가 그 5컵 정도를 먹었는가? 5컵 정도를 못 먹고 오늘 지나갔다면은 아마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양소를 잘 섭취하다 보면 이제 이 무지갯빛이 나는 그 항산화제도 섭취하게 되는데 영양소 차원에서도 당분, 단백질, 지방질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색깔 차원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차원에서도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오늘 빨간 음식을, 붉은 음식을 무엇을 먹었는가? 도마도가 있죠? 내가 오늘 도마도 같은 음식을 먹었나? 피망을 먹었는가? 또 수박을 먹었는가? 여름철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붉은 음식을 내가 오늘 섭취를 많이 했는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 당근 내가 오늘 먹었는가? 하나도 안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그것도 역시 피망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잘 드시는 그 zucchini 같은 것도, 호박 같은 것도 노란색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녹황색, 녹색 채소를 내가 오늘 얼만큼 먹었는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채소 조금에 하얀 밥에 채소를 집어넣은 뭐 국 드신 것이 이제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샐러드를 드시고 따로 여러분들이 메뉴를 정하기 전에는 어쩌면은 한쪽만 지나치게 먹게 돼서 영양소의 불균형이 생기면은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디톡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균형지게 드시면 디톡스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의 생활이 디톡스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몸의 그 디톡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운동인데요. 하루에 내가 오늘 10,000보 정도를 걸었는가?
만보기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만보를 안 걸으셨다면 우리의 그 근육이나 우리의 뼈나 이러한 것이 디톡스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었는가. 몸이 쉬는 것은 이제 잠을 자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음이 쉬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은 긴장된 것이 더 많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디톡스 생활 간단합니다. 내가 무지갯빛 음식을 5컵 이상 오늘 섭취했는가. 그 다음에 영양소를 같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보 이상 걸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7, 8시간 정도 잤는가. 육체적인 쉼, 정신적인 쉼. 내가 불편한 것이 더 많았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평안하지 않은 것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은 편안하게 나 마음의 평정을 찾은 것이 더 많았는가. 그렇게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디톡스가 되시는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